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자, 왜 그 술 한 잔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자료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정말 음주운전이 단순히 법 어기는 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 개인의 삶, 또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랄까, 초범이랑 재범, 이 처벌 차이 같은 거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자료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료 딱 처음부터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음주운전 권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다. 뭐 이런 말까지 있던데요. 그렇죠. 결국은 뭐 본인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음주운전 처음 걸리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그 재범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좀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처음 적발됐을 때 운 좋게 혐의 없음 처분,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좀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 하고 법을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4%였어요. 사실 면허 정지 수치인데도 운전을 했죠. 한 200m 정도? 근데 이게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0.094%인데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측정 당시에 뭐 트림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음료를 마셨다거나 또 입을 제대로 안 헹궜다. 이런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역추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신 술의 양이나 체중, 시간 같은 걸로 방시 농도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또 완벽하진 않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술 마시고 운전한 건 맞는데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야, 진짜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자료에서도 계속 경고하잖아요. 이런 운이 계속될 일은 없다고. 그렇죠. 절대 계속되지 않죠. 그럼 실제로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초범이랑 재범은 어떻게 달라요? 그 처벌 수위가? 네,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자료를 보면요. 일단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5% 정도 나왔다. 이러면 보포는 벌금형에 면허 정지한 100일 정도. 이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때 뭐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하고요. 아,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군요. 네, 물론 초범이라도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 또는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 이러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죠. 처벌 무거워집니다. 그럼 재범은요? 재범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갈린 적 있다. 그러면 이번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무조건이요? 네. 자료에 MC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은 과거에 이미 2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속에서 0.1%가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면허 취소까지 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이요? 와. 네. 법원에서 볼 때 재범은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재범은 선처받기 정말 어렵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범은 정말 각오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을 때,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흔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부르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건데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만약에 사망사고를 냈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군요. 네, 자료에 나온 K씨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분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 20여 년 전에 대학생이 음주운전하다가 노숙자분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랑 회복 불가능한 피로를 남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 그 가족들한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위험한 도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령 운 좋게 한번 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그 위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분명 개인의 책임,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오류라든지 증거 부족 같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혐의를 벗는 사례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 명백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혹은 절차적인 허점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책임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 그렇네요.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게 오히려 경각심을 무디게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안전운전, 안전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